일반적으로 촬영을 한다라는 작업의 의미는 카메라라는 기계를 다루어서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드는가 하는 개념보다 카메라라는 기계를 다룬다는 개념을 더 크게 해석해서 촬영이라는 행위가 마치 어떻게 장비를 조작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스킬만을 습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촬영을 한다는 행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의미를 영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찍은 그림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찍은 그림들 안에 이야기하려는 바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카메라는 기계적인 복잡성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만이 다루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가정용 카메라는 말 그대로 가정 내의 기록용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화면의 질이 현격히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이 디지털로 바뀐 요즘의 카메라는 예전의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보다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화질은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의 카메라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영상물 제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편집 작업 역시 갈수록 사양이 고급화되어 가고 프로그램이 발전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의도한 바대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천만 원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편집기로만 만들 수 있었던 방송물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이 손쉽게 바뀐 것입니다. 요즘 만들어진 제작물들을 보면 이러한 엄청난 기능상의 장점들이 실제 제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사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소형의 편리한 자동 카메라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작품 사진이 찍혀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요?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노출이 잘 맞고 깔끔한 영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가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기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접하고 만드는 과정을 손쉽게 제공하여 준 것일 뿐 완성도 높은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통한 이해와 구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이든 TV든 영화든 포스터든 모든 영상물은 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드는 이가 보는 이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그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만드는 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감동이나 진실이나 주장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은 글로서, 음악은 성악이나 기악으로서, 그리고 미술은 회화나 조각으로서, 무용은 춤으로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장르들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표현 방법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상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영상적인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구사해야만 합니다. 영상으로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내고 보는 사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때 이야기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아마추어들이 만든 작품을 볼 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이야기나 의미를 전해주려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전혀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이야기로서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보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시청자들과의 원활한 영상적인 언어 소통을 위해서는 영상 언어로 정확히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말로서의 영상을 좀 더 확실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상의 문법을 이해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방법론을 모색해서 어떠한 영상적인 표현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일는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모색의 결과들이 카메라에 담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촬영인 것입니다. 노인이 지금 막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라고 글로 쓰기는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작가는 이 한 문장을 써놓고 다시 잠깐 망설일 것입니다.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니 어떻게 물었단 말인가? 망연히, 무심하게, 흐뭇하게, 아니면 초조하게?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막과 담배 한 대 사이에서 마구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수식어 하나라도 작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노인이 현재 처한 정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노인이 어떻게 담배를 피웠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작가가 그의 상상력 속에 떠오른 노인의 표정을 어떤 단어에 더 어울리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작가가 망연히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노인이 진실로 망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작가의 의지가 그 단어를 선택했고 한 인간이 가지는 무한히 섬세한 표정을 그렇게 해석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글의 한계라고 누군가는 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신뢰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카메라 뷰파인더로 다시 한번 앞에 노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당장 카메라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가 문제입니다. 정면인가, 뒤통수인가, 아니면 몽골리안의 특징이 현저하게 살아있는 저 펑퍼짐한 코의 선을 살린 측면을 볼 것인가? 어떻게 찍어야만 저 노인의 실체를 실체 그 자체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 실체란 또 무엇일까요? 노인의 얼굴 표정은 무표정에 가깝습니다. 밝은 표정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담배 연기만 하얗게 살아오르는 롱샷의 실루엣으로 처리하면 그 그림은 얼마나 적막해 보일까요? 그러나 그 노인이 지금 정말로 적막할까요? 꽁초가 가득한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끄는 손을 클로즈업하면 그러나 그가 정말 신경질이 나 있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영상으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은 글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앵글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영상은 각각의 다른 느낌을 거느리게 마련입니다. 그 느낌이 곧 영상 자체가 가지는 말이겠죠.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영상은 각각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든 사람도 결국 자신의 말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의 피사체와 그 정황에 대한 깊은 통찰 끝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카메라맨도 작가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촬영이라는 과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조작만을 뜻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촬영 과정에서 이야기를 영상으로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노인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노인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을 쓸 것인지, 평이한 광선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선의 선택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앵글의 선택, 카메라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선택되고 조절됩니다. 영상적인 시각이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황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학습하고 익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카메라와 촬영에 관계된 제반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그러한 바탕 아래서 우리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끝날 즈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영상화시켜야 할 것인지, 주어진 현실의 세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촬영에 대한 스킬뿐 아니라 영상 미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 안에 창조적인 예술 창작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는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촬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의 세계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